예, 반갑습니다. 오늘 경남 보건교사 업무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정제도 경남지부 정책실장 김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크게 환호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발언하시고 나면 발언자에게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홍정훈 학생의 죽음은 단순 실수로 생긴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발생된 인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 홍정훈 학생을 추모하며 그리고 더 이상 학생의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지금부터 경남 보건교사 업무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보건교사의 현장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정제도 경남지부 노경석 지부장님으로부터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원칙대로만 일을 처리해야 했다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바쁘게 생활하시는 보건선생님들이 이 자리에까지 나오실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9일 교육부는 교사들이 방역 및 지원 인력 관련 업무를 감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에서 만들어진 계획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역 소독 업무가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역 인력의 채용 관리, 심지어 수당 지급 업무까지 많은 부분에서 교사가 특히 보건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더 기가 찬 것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경남교육청이 현장 교사들이 제대로 지도해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혼란스럽다는 이유를 대면서 팔짱만 낀 채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초에 매뉴얼에 따라서 수립한 학교 계획에 따라서 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지도를 했으면 이러한 학교의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교육청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태도에 현장 교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지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체 보건교사의 3분의 1에 달하는 가까운 250여 명의 선생님들이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희망을 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참가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다음 기회에 참가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지경이었습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현장 교사들의 더욱더 큰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육청은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가 원칙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보건교사 세 분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 보건교사의 업무와 종합적인 상황 등과 관련하여 경남보건교사회 김영애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모이신 경남의 보건선생님 격하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경남 보건교사회 회장 김영애입니다. 매일 주어지는 학교의 일만 해도 버거운데 우리는 오늘 이곳으로 달려와야만 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아우성 쳐도 온갖 루트를 통해 현실을 알려도 경남교육청의 그 어느 부서, 그 어느 분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달려와서 기자회견이라는 익숙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경남의 학교 보건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학교 보건을 제공하려면 너무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훌륭하신 교육감님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관련 법규와 온갖 지침은 잘도 만들어서 시달합니다. 그것은 문구에 불과한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것이 교육청 공문시달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감염병 대응 메뉴에 있는 모든 업무를 보건교사가 다 분석하고 다 해도 된다는 것이 경남교육청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계획서는 매뉴얼을 준수하여 수립하고는 실제 업무는 계획서는 달리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르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교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행정지도조차 난색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남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고 지침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제대로 시행 좀 해달라고 우리가 올해 초 경남의 모든 보건교사들이 팩스 민원을 넣어서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2번이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경남교육청의 대답은 학교의 일이니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는 게 경남교육청의 대답이었습니다. 정말로 경남교육청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같이 힘없는 보건교사들의 이런 외침과 이런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내부 규정이 있는지라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에 온몸으로 맞들이면서 우리는 정말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그리고 책임 회피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교육청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학교 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로 미칠 정도로 답답하고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집회나 기자회견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 일로 바빠 죽을 지경인데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싶었겠습니까? 작년 한 해 보건교사 1인이 처리한 문서가 400건이 넘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다는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우린 아파도 병가도 못 냅니다. 정말 아프지만 병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심각하고 매일 보고에 상황 파악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보건교사가 600여 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없었던 질병이 생겼다는 사람이 50%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병가를 쓴 선생님은 14%였습니다.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아파서 쉬고 싶었지 어쩔 수 없이 참고 나왔다. 혼자 묵치고 장구치고 119로 실려간 선생님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교육청에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침 7시 반부터 출근해서 혼자 발열 검사하고 그래도 유연 근무수도 못 쓰고 코로나 컷자만 붙으면 모든 공문과 업무는 보건교사에게로 배정하고 과도한 업무량과 무언의 압박과 눈치로 휴가 시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우리 선생님의 속사정을 교육청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학교에 한 명뿐인 보건교사는 너무 힘들다고 번아웃 상태라고 제발 메뉴대로 각자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갖 방법으로 교육청에 지정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아마 이 기자회견을 하고도 답이 있을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교육청의 갑질이지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에 혼차기 힘없는 보건교사는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올해 발령을 받은 신규 선생님이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사표를 내고 싶다고요. 의료인이자 교사인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하고 될 줄은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 같은 난리통에 모 학교 행정실에서는 방직막이 학생 건강 때문에 설치하기 때문에 업체를 알아보고 품위를 내라고 했답니다. 학생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그것 때문에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니 공사 품위를 내라고 한 것도 있답니다. 화장실,
손 닦는 티슈 학생 한 명당 몇 장씩 하루에 쓰는지 계산해서 키워내라는 학교. 방역 후에 벌레가 몇 마리 죽었는지 교실마다 수치 앞에서 방역업체 선정을 고려하라고 한 학생진술도 있답니다. 믿기십니까?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까? 멀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경남, 우리 지역, 우리 옆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의를 다지며 시작하기로 합니다. 보고 선생님들! 보고 선생님들! 학교 보고 달만합니까? 학교 보고 달만합니까? 지금 학교 보고 그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그럼 자 국어 하나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 보건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보내달라. 네, 이상입니다. 예,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조직 무력화 조장하는 경남교육청은 각성하라! 예, 이어서 이번 경남보건교사의 이번 이 기자회견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코로나 사태 이후 방역 인력의 채용,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김미진 보건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 1,100명과 교직원 86명이 넘는 대규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먼저 10월 중순쯤에 저희 학교에서의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학생의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에 걸쳐 2명이 나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이틀 동안 설치되었고 하루에 약 400명씩 8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코로나 검사 실시 협조, 검사 실시 현황과 결과 취합, 역학조사 협조 및 자료 취합하느라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각종 문의 전화와 민원 전화로 저뿐만이 아니라 임시선별진료소 검사 진행 협조이신 몇몇 선생님들은 점심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건실 전화로 하루에 300통 가까운 전화를 받아야 하는 보건실은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보건교사는 알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행정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보건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소독을 하라는데 보건선생님께서 소독하는 것에 대한 품위를 올려주셔야 학교 소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감염병 예방 매뉴얼에서는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실은 행정지원팀을 담당하면서 학교 시설의 방역, 위생시설의 관리, 예산 및 행정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를 반영한 업무 분장이 안 되고 있고 행정실은 행정실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건교사가 시설 소독을 위한 품위 지출뿐만이 아니라 이를 위한 방역 인력의 위촉, 관리, 공사비 지출까지 담당하면서 행정실의 역할인 학교 시설의 소독까지 책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학교 감염병 매뉴얼을 준수하여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에 지도 감독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부 단체에서는 이런 보건교사에 대해 학교 방역을 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려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보건선생님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2년이 다 되어가도록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접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안 나옵니까?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 감염병 매뉴얼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참고사항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또 학교 감염병 예방 매뉴얼이 준수되어 효과적인 학교 방역 체계가 구축되도록 경남교육청에 감독 지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업무 분장과 관계되는 일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말로 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코로나 대응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학부모로서도 경남교육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에 사스, 2010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에 메르스가 그랬듯이 지금 유행 중인 코로나19는 지나가는 감염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염병이라는 것은 또다시 대유행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 매뉴얼이 준수되어 효율적인 학교 방역 체계가 자리 잡도록 지금이라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합니다. 저희 보건교사들이 오늘 학교 밖으로 뛰쳐나온 것은 보건교사 개인의 힘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교육청에 이야기해도 안 되게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요구를 경남교육청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학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어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교육청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다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구호 하나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매뉴얼 무시하는 잘못된 업무 분장, 지도 의무 없다는 경남교육청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마지막 현장 발언자입니다. 얼마 전 학교 환경시설 관리 업무의 하나인 라돈 측정을 하시다 부상을 당하시고 현재 요양 중이십니다. 최웅리 보건선생님께서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시설 관리 업무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에 라돈 검출기를 설치하러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손목 골절로 병가 중에 있는 보건교사입니다. 처음 라돈 측정 사업이 시작됐을 때 제가 이 업무는 평면처럼 시설관리 업무라 행정실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자도 행정실도 공기질 측정과 환경관리 업무가 보건교사 업무이니 제 업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강력히 주장해도 업무 문장에 공기질 측정 업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설치하는 것과 수거하여 교육청에 보내는 것만이라도 행정실에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때 시설주무관이와 그거 다 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기 싫은 태를 내면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학교 이후로 라돈 설치는 가능하면 제가 다 했습니다. 시설주무관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행정실과 하기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라돈, 공기질 측정, 저수조 청소, 학교 소독 같은 시설 관리 업무를 보건교사가 해야 됩니까? 심지어 저수조의 지하수에 염소 투여기 기한도 저보고 하라고 합니다. 제가 수질검사 담당자라고요. 올해 제 나이 54살입니다. 이전 학교에 있을 때 55세 된 선생님을 원로교사라고 배려한다고 관리자는 제가 맡고 있지도 않던 업무를 제게 맡기려고 했고 그 와중에 제가 그 학교를 전출하였는데 제 뒤에 전입한 보건선생님이 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년에 55세가 됩니다. 그러면 원로교사라고 누가 제 대신 제 업무 중 하나라도 떼어줄까요? 보건교사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코로나 시기만큼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성과상여금 규정은 비교과 교사면 아무리 업무 곤란도 항목에서 배려해도 최하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다른 선생님들 다 재택근무할 때 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방역사항 체크하고 방역물품 준비하러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등교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코로나 확산 방지 업무와 공문 보고 등으로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 특수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받지 못했고 역시나 성과급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가 꼴찌했습니다. 올해 성과급 규정을 정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더니 한 선생님은 당연히 선생님 업무 하시는 거잖아요. 젊은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일하기가 싫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 선생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뼈를 갈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기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싸우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당한 업무 분장이라도 그냥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교사이지 시설관리자가 아닙니다. 공기질 관리, 물 관리, 저수조 청소 정수기 관리, 학교 소독과 방역 등 그 어떤 회사도 의무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설지원팀에서 총무팀에서 하지. 이제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호 한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물탱크 청소, 성면, 라돈, 정수기, 수질검사, 교사에게 웬 말인가? 해도 너무한다! 너무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은 박주영, 박주은 보건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건교사의 업무를 정상화하라.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은 지켜져야 한다. 교육부가 2016년 12월에 제작하여 모든 학교로 보급한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 4를 근거로 제작되었다. 매뉴얼 제작을 위해 당시 학교와 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전문가와 보건당국이 협의하여 최종 정리한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이다. 이에 각급 학교는 이 매뉴얼을 근거로 매년 학교별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별 소속 교직원을 4개의 팀,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나누고 각 팀의 역할을 자세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비록 학교별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수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예방 및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해야 한다. 경남은 매뉴얼 학교별 계획서 실제가 모두 제각각이다. 전교조 경남 지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 소독 업무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매뉴얼에 방역 소독 업무는 행정지원팀에서 담당하도록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별 계획서에는 649개의 응답 학교 중 88.9%의 학교에서만 담당하고 있었고 방역 소독 업무의 담당자로도 약 85%의 학교에서만 행정실 직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의 계획서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방역 소독 업무를 행정지원팀 소속의 직원이 아닌 보건교사나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매뉴얼과 학교별 계획서는 한낱 종이 문서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예방관리팀의 팀장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교사가 다른 팀의 업무까지 맡음으로 인하여 행정지원팀 업무 수행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보듯 뻔하다. 결국 경남의 학생 감염병 예방과 위기 대응에 허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남 보건교사의 고충은 이것만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사항에 의하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학교시설을 보건교사가 담당한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현재 경남 보건교사는 밀탱크 청소, 수질검사, 성명관리, 공기청정기, 정수기, 라돈 측정 등 수많은 시설관리 업무를 그동안 대부분 담당해왔다. 학생들의 건강을 살피고 보건교육을 해야 하는 교사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방역인력과 같은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일도 전가되어 보건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누구보다 학교에 일찍 출근하여 학생들을 살폈으며 누구보다 많은 공문을 처리해야 했다. 보건실로 밀려드는 학생을 한 명 한 명 자세히 봐주기보다 컴퓨터 앞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매달려야 했던 것이 실제 경남 보건교육의 비정상적인 현 주소이다. 특히 올해 2학기 전면 등교 확대를 앞두고 교육부에서조차 방역 인력과 관련한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도교육청에 지시하였고 전교조 경남지부도 학교별 행정 지도를 요구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지도 의무가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보건교사의 업무 정상화가 곧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경남의 모든 학교가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학교 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그렇게 하도록 즉시 행정지도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둘째, 방역 인력 등 채용이나 수당 지급 등 각종 인사나 회계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즉시 행정지도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셋째, 물탱크 청소, 수질 검사, 성명 관리, 공기청정기, 정수기, 라돈 측정 등의 시설 관리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학교 통합지원센터로 관련 업무를 이관하라.
정교조 경남지부는 오늘 이후 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주 1회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디 빠른 시간 안에 보건교사의 업무가 정상화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보건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년 10월 27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예, 추가로 저희 질문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저희가 한번 그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보건교사 업무를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내자! 정교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매주 집회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주 집회는 11월 3일 수요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방역법 변동에 따라 대규모 집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정이 확정되면 기자님들께 다시 안내를 드릴 테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취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경남 보건교사 업무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이 필요하시면 한번 저희가 한번 외쳐드릴까요? 괜찮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